안녕하세요.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작가 김남희 님이 쓴 여행할 땐 책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가 행복한가이다. 부탄, 행복의 지도. 한바탕 잔치를 치르는 꿈을 꾼 것 같다. 잔치가 끝난 후에 남는 것은 허무함. 꿈이 깬 후에 남는 것은 현실의 고단함. 그러니 이중의 피곤함일 법도 한데 아련한 그리움만이 남았다. 여러 면에서 비현실적인 나라 부탄에 두 번째 다녀왔다. 부탄에 올 때마다 나는 어리둥절해진다. 인구가 70만 명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가 꾸는 꿈이 너무 원대하기 때문이다. 부탄은 잘 알려진 대로 GNH, 국민행복지수라는 말을 만들어낸 나라다. 행복의 조건을 바라보는 부탄 정부의 관점은 신선하면서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나는 환경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믿는 사람인데 부탄은 깨끗한 자연과 풍요로운 생태계를 행복의 기본 조건으로 꼽는다. 물질적 성장만이 아닌 공정한 분배와 영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점도 마음에 든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이 나라에서 불교는 원죄 의식 같은 것을 강조하지 않고도 인간의 선한 의지를 고양시키고 가장 하찮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게 한다. 외부 원조에 기대어 살아가면서 저토록 호방한 꿈이라니. 저축도 집도 없는 주제에 평생 여행하며 살겠다고 떠드는 나와 비슷하지 않은가. 말 자체가 지닌 힘을 믿기에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기면 일단 떠들기부터 하는 나로서는 부탄의 이 호기로운 선언에 끌릴 수밖에. 하물며 헌법으로 공표한 선언이다. 2009년 부탄 동쪽 끝의 작은 마을 치몽을 방문했을 때 나는 이 마을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다. 신화와 전설이 살아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호수의 정령이나 환생승을 말하는 모습이 재미있었고 초가지붕을 엮으며 노는 듯 일하는 남자들의 경쾌한 몸놀림이 근사했고 수도도 전기도 없어 생활의 모든 것을 몸을 움직여 해결해야만 하는데도 아무도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여유가 좋았다. 공동체가 살아있어 아이부터 노인까지 저마다의 역할을 자연스레 해내는 모습도 길거리의 개가 전생에 내 어머니일 수도 있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곳에서 삶은 기록하거나 찍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었고 놀이와 여가는 아직 돈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 부탄을 찾은 2017년 여름. 비행기 안에서 나는 에릭 와이너의 행복의 지도를 다시 읽었다. 미국인 기자가 행복하다고 소문난 나라를 찾아다닌 이야기다.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행복의 나라를 찾아다니는 동안 그는 저널리스트의 특기를 어김없이 발휘한다. 끝도 없이 의심하고 납득할 때까지 질문하기. 부탄 편에서 그는 부탄에 끌리면서도 부탄은 샹그릴라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부탄이 비판받는 대표적인 이유는 민족 정체성 문제다. 부탄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 문화적 자긍심과 민족적 정체성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정책으로 이어져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들에 대한 탄압을 낳았다. 국제인권감시단체에 따르면 1990년대에 부탄에서 강제 추방당한 네팔계 부탄인은 10만 8천 명에 이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외국인과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외치다 고립되던 누구네 아버지들과 닮았다.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부탄의 문자 해독률은 63.9%에 불과하다.
의료 혜택도 무상이지만 유엔 경제사회국은 부탄의 영아 사망률이 26.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행복지수가 그토록 높다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부탄은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두 번째 여행에서 우리에게 GNH 정책을 설명한 부탄의 공무원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 부탄은 행복을 향해 가고 있을 뿐 도달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부탄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입헌군주의 탈을 쓴 왕정국가라고 규정하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체제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민주주의 국가인 내 나라는 지난 10년간 나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줬다. 행복의 지도에서도 지적한다. 민주주의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곳이 민주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스템이나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의지를 잃지 않은 채 자신의 주변 풍경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바꿔가는 개인인지도 모른다. 혼자서 돌아다니는 여행을 선호하는 나에게 부탄은 불편한 나라다. 부탄은 자유여행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여행을 하려면 가이드와 차량을 동반해야만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부탄은 외국인 관광객에 의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이 망가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관광은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어야 한다고.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며 완고하기 그지없는 보수적인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제 집에 드나드는 이들을 철저히 단속하면 자식들을 단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가부장적인 가장 말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여행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부탄이 조금이라도 이 모습으로 더 남아있기를 바라는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물론 부탄은 내 바람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편리한 삶을 이 나라 사람들 또한 원하게 될 것이기에. 인간의 욕망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해 왔기에. 결국에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감시를 벗어나고 마는 자식들처럼 말이다. 욕망의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니라 적절한 균형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두 번째 여행의 아흐레 동안 우리 차량을 운전한 기사 쿠는 이런 말을 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욕망을 버리라고. 아름다운 말이었지만 나는 그 말을 반만 받아들였다.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지만 욕망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기에. 욕망은 삶을 향한 엔진이다. 욕망이 없는 삶을 나는 상상할 수 없다. 단지 어떤 욕망을 버리고 어떤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버는 돈의 몇 % 정도는 기꺼이 나누겠지만 내 행복을 중심에 놓고 싶다는 욕망. 무엇이든 감사히 먹으려 애쓰지만 가끔은 괜찮은 식당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 불안정한 재정 상태를 받아들이는 대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는 욕망.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정한 벗을 두고 싶다는 욕망. 이 모순적인 욕망을 끌어안으며 더 절실한 욕망에 충실하고 싶다. 내가 그러하듯 이 땅의 사람들 또한 욕망을 취사 선택해가는 동안 때로는 흔들리거나 무너지기도 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8년 만에 다시 찾은 부탄에서 내가 본 것들은 이러했다. 내 친구이자 현지 여행사의 대표인 빼마의 밉지 않은 허세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보이고 전통 옷인 고와 키라 대신 청바지를 입고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진 젊은이들의 미혹이 보였다.
엄청나게 늘어난 차량과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였고,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제각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보였다. 부탄의 행복연구소에서 진행한 G&H 토크 담당 공무원의 강박에 가까운 자부심도 보였다. 그 모습 너머로 다른 것들도 보였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을 최선을 다해 대접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젊은 부부의 의연한 태도를 보았다. 빼마의 집에서 부탄 가수 징매가 부탄 국경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연주한 용머리 장식 호공 담미엔을 들으며 그의 진심을 보았다. 우리의 가이드였던 우겐과 니둡의 적절한 배려와 빼어난 유머 속에 식민지나 독재 같은 억압적 통치를 겪지 않은 이들의 여유를 보았다. 이 모든 것들 또한 빠르게 사라져갈지 모른다. 민가에 머무는 동안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오가거나 마당의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며 나도 모르게 내비쳤을지 모르는 불편한 얼굴은 젊은 안주인에게 현대식 화장실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바르던 스킨로션과 나의 간편한 옷차림 또한 그녀의 검게 탄 얼굴과 불편한 전통 옷을 돌아보게 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잘 먹지 못해 많이 남긴 돼지 간 요리와 버터차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을지도 모른다. 낡은 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도 잘 지내던 친구가 옆집의 이사와 친해진 이웃의 화려한 옷차림을 계기로 쇼윈도의 신상 원피스에 눈이 가게 되는 것처럼, 나는 부탄에 머무는 동안 누구에게도 행복하냐고 묻지 않았다. 행복을 수치화해서 측정하는 부탄의 G&H 인덱스는 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지만 그 또한 어쩌면 답이 정해진 얄팍한 사기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에 대해 행복의 지도의 저자는 부탄은 그렇게 달아빠지지 않았다고 옹호했지만 서로 부탄이 G&H를 국가 마케팅 수단으로 팔아먹는다 해도 나에겐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어때서? 어차피 다들 무엇인가를 파는데 무기도 아니고 마약도 아닌 이런 상품을 판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내 태도는 어느 정도 그곳의 사람들에게 기인한 바가 컸다. 묻지 않아도, 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가난을 숨길 수 없듯이 끝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내게는 부탄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했다. 자연스러운 당당함과 순수한 겸손함, 최선을 다해 손님을 대접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은 태도, 그 태도만큼은 첫 여행에서도 두 번째 여행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수치 없이도 이곳 사람들의 표정이 내가 사는 서울의 시민들보다 훨씬 풍부하고 편안해 보였다. 부탄의 전통병원을 방문했을 때다. 그곳 강당에서 부탄 교사들이 에어로빅을 배우고 있었다. Shall we dance together? 함께 춤춰도 될까요? 묻는 우리에게 그들은 바로 자리를 내주었고 우리 일행은 망설임도 없이 끼어들었다. 신나게 몸을 부대끼며 함께 춤을 추는 그들은 즐거워 보였다. 부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함께 간 이들 모두가 활짝 웃고 있다. 부탄에서든 어디에서든 타인에게 행복하냐고 물을 필요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행복했는가였다. 그걸 묻는다면 나는 답할 수 있다. 매 순간이 충만함으로 가득했다고.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부탄의 지성인 카르마우라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개인적인 행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철저히 관계 속에 존재해요.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 자연과 맺는 관계, 이웃과 맺는 관계의 고리들. 부탄에서는 그 고리가 아직은 끊어지지 않은 채 이어져 있었다.